우주로 간 판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사우루스타 행성을 무사히 빠져나온 코디와 드롬봇에게 코끼리 박사님은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코디, 앞으로는 지구에서 자라는 식물이 다른 행성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 한단다. 드롬봇, 너는 새로운 행성이 지구에 식물을 심어도 자랄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고 코디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렴. 코디와 드롬봇은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캄캄했던 우주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새로운 행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 행성에서 무엇이 저렇게 큰 빛을 내는 걸까? 코디의 우주선이 행성의 하늘로 들어서자마자 곧 그 빛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코디, 이 행성은 산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가득해. 그냥 길에도 다이아몬드가 돌처럼 굴러다니는걸? 우와, 정말? 이 행성은 다이아몬드 행성인가 봐. 하지만 산에 나무가 보이질 않네.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멀리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성이 보이는걸? 코디와 드롬봇은 곧장 성으로 가보았어요. 성 앞에 도착하자 성문이 열리며 병사가 나왔어요. 너는 누구냐? 이 글로리아 행성에 사는 동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어요. 우주를 탐험하는 중입니다. 제 이름은 판다 코디이고 같이 온 친구는 드롬봇이라는 로봇이에요. 허락해 주신다면 이 행성의 모습을 둘러보고 싶어요. 코디의 말을 들은 병사는 다시 성으로 들어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시 밖으로 나왔답니다. 우리 글로리아 행성의 루미나 여왕님께서 너희들의 여행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 성 안에 머물러도 좋다고 하셨다. 코디와 드롬봇은 성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종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있는 정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원에는 각종 과일과 열매들을 키우는 곳도 있었어요. 우와, 성 밖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보기 힘들었는데 이 성 안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네. 그때였어요.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쓴 여왕님이 등장했어요. 너희들이 지구에서 왔다는 코디와 드롬봇이구나. 여왕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물과 식물이 아주 귀한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함부로 물을 쓰거나 나무의 열매나 꽃을 따면 큰 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도록 하거라. 루미나 여왕님의 이야기를 들은 코디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왕관이 아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쓴 여왕을 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이곳은 다이아몬드는 그냥 보통 돌과 같고 꽃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니 여왕님이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신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코디와 드롬봇은 성 밖으로 나가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드롬봇, 저 산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봐. 지구로 가지고 가면 대단하겠어. 코디, 포기해. 산에서 저 다이아몬드를 캔다고 해도 무거워서 지구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알고 있어. 그냥 상상해 본 거야. 히히, 어서 가자. 어느새 멀리 보이던 산 아래까지 도착한 코디와 드롬봇은 박사님의 명령대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코디, 저 작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나무들도 있고. 코디와 드론봇은 어느새 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소녀가 혼자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안녕, 난 코디라고 해.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코디의 목소리에 어린 소녀가 깜짝 놀라 울음을 그치고 말했어요. 안녕, 난 다이애나라고 해. 그런데 넌 처음 보는 동물인데? 난 지구라는 다른 별에서 왔어. 다른 별에서 왔다고? 그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이지? 맞아. 그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글쎄,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내가 성 안에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 몰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사실은 아버지가 성의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보고 싶어서.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아버지뿐이거든. 코디는 안타깝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내가 타고 온 우주선은 크기 때문에 몰래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왜 감옥에 갇혀 계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 사실 우리 아버지는 성 안에서 여왕님의 과일을 키우는 일을 하고 계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몸이 많이 아팠지 뭐야.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궁에 있는 과일을 몰래 따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이셨어. 우리 행성은 물과 식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왕님께서 백성들에게 과일을 나눠주실 때까지는 절대 누구도 그 과일을 따서는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만 나 때문에. 그러자 코디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여왕님의 과일을 몰래 훔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아픈 딸에게 주려고 한 건데 좀 너무한 것 같긴 하다.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니? 벌금을 내면 만날 수 있긴 한데 나에게는 그럴 돈이 없어. 코디는 다이애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도울 방법이 없을까 잠깐 생각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 이야기했어요. 다이애나, 방금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글로리아 행성의 여왕이라면 꼭 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내일 오후에 성 앞으로 와. 다음 날 아침 일찍 코디와 드론봇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 루미나 여왕 앞에 용기를 내어 나갔어요. 여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얼마 전에 이 정원에서 아픈 딸에게 주기 위해 과일을 몰래 훔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군. 사정이 딱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다이애나의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는 거라면 난 들어줄 수가 없구나. 다이애나의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디가 다시 이야기를 하려 하자 루미나 여왕의 옆에 있던 시종이 끼어들며 이야기했어요. 무례하구나. 글로리아 행성에서는 물과 과일을 훔치는 일은 큰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여왕님이 공평하게 처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행성의 국민들은 물과 과일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시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루미나 여왕이 시종에게 그만하라는 듯 손을 들더니 다시 코디에게 이야기했어요. 괜찮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을 하려던 거지? 다이애나는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여왕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행성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벌금을 대신 내주고 싶습니다. 우리 행성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러자 코디가 작은 병을 하나 꺼내 보이며 이야기했어요. 여왕님, 이건 제가 지구에서 가지고 온 씨앗입니다. 씨앗? 공주는 씨앗이라는 말에 놀라는 듯 했어요. 여왕님, 지구의 사람들은 이 씨앗을 심어서 열매가 생기면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처음 보는 씨앗이로구나. 어떠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벌금을 대신해도 될까요? 그러자 루미나 여왕은 잠깐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아주 귀한 것을 주었으니 다이애나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마.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코디가 글로리아 행성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코디, 고마워. 네가 너무나 귀한 선물을 준 덕분에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봐도 좋다고 하셨어. 코디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기쁨에 우주선까지 가는 먼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우주선을 탄 코디는 갑자기 드론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드론봇, 지구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글로리아 행성에서는 물이나 식물이 귀하다고 하잖아. 그렇지. 뭐든 적게 있으면 귀한 법이지. 그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겠네? 물론 그렇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말인데 지금 이 순간 난 드론봇 네가 가장 귀한 친구야. 고마워 드론봇. 코디의 우주선은 오늘도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코디는 이제 어떤 행성으로 여행을 가게 될까요? 판다 코디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우주로 간 판다. 축구 대표 선수가 됐어. 다이아몬드 산으로 가득했던 글로리아 행성을 빠져나와 캄캄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코디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코디의 우주선 앞이 갑자기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드론봇,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데? 그런데 코디, 왜 드론봇? 그런 목소리로 부르지 말아줘.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이상해. 서서히 연기가 걷히고 새로운 행성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자 드론봇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지구야. 뭐? 우리가 지구로 왔다고? 코디는 우주선 밖에 지구와 똑같은 모습의 행성을 보며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지구네? 하지만 이곳이 진짜 지구라면 코끼리 박사님이 먼저 아셨을 텐데 왜 연락이 없으셨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코끼리 박사님과는 연락이 되질 않아. 일단 내려서 확인해보자. 코디와 드론봇은 지구와 똑같이 생긴 행성에 착륙하여 우주선에서 내렸어요. 드론봇, 여긴 정말 내가 살던 숲이야. 우리 집이 있는 곳이라고. 코디와 드론봇이 정신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아기 원숭이 한 마리가 코디에게 다가왔어요. 이 원숭이는 하늘을 날고 싶어 하던 코디에게 우주선을 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던 원숭이 올리를 소개해준 친구였어요.
코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그 이상한 옷은 뭐야? 희한한 옷을 입었네.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 집으로 갈게. 그래. 그 사이 드론봇은 원숭이가 보지 못하도록 숨어 있다가 다시 코디의 옆으로 날아왔어요. 들었지? 나한테 어제 고마웠다고 했어. 난 지금 이곳에 왔는데 어제라니. 들었어. 분명히 어제라고 했어. 그럼 내가 어제 이곳에서 있었단 말이잖아. 너희 집으로 가보자. 정말 코디, 네가 있는지. 뭐? 그럼 또 다른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코디는 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저 멀리 코디의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이곳에 우주복을 입은 판다가 있다니. 넌 드론봇이잖아. 코디와 드론봇은 뒤를 돌아보고 그만 할 말을 잊었어요. 코디와 드론봇 앞에는 축구공을 든 또 다른 아기 판다 코디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드론봇이 공을 들고 있는 아기 판다에게 물었어요. 혹시 네 이름이 코디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자 드론봇이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코디. 이곳은 다른 은하계에 있는 또 다른 지구야. 그러자 우주에서 온 코디가 이야기했어요. 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또 다른 지구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정말 또 다른 나라고? 그러자 지구에 살고 있던 코디가 이야기했어요. 뭐? 너도 코디라고?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왔다는 건 네가 지금 코끼리 박사님의 우주선을 타고 이곳에 왔다는 말이야? 그러자 우주에서 온 코디가 이야기했어요. 맞아. 난 우주선을 타고 방금 이곳에 왔어. 그러자 또 다른 지구의 코디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몸이 너무 커져서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되었는데 너는 우주선을 탔구나. 이번에는 우주에서 온 코디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럼 이곳에서는 원숭이 올리가 코끼리 박사님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갔다는 거야? 그때였어요. 멀리서 코디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코디, 일단 우리는 여기 동물들의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 잠깐 숨어 있자. 드디어 숲속에서 코디의 동물 친구들이 코디가 있는 곳으로 몰려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원숭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빨리 축구 연습하러 가자. 아기 코끼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기 늑대가 코디에게 이야기했어요. 저쪽 숲에는 빠른 치타가 공격수로 나온다고 했어. 우리도 조금 더 빠른 친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숲속의 동물 친구들은 이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느새 코디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숲속에 숨어있던 코디와 드론봇은 밖으로 나와 다시 코디의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코디의 엄마는 마침 원숭이 친구의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코디 어머님, 아이들이 오늘도 일찍부터 축구 연습을 하러 갔네요. 그러자 코디의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그러게요. 이번에 열리는 숲속 어린이 월드컵 대표로 나가게 되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도 열심히네요. 원숭이 친구의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코디는 참 멋진 아이인 것 같아요.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되어서
많이 실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축구팀의 주장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던걸요. 멀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드론봇이 코디에게 이야기했어요. 코디, 또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너는 비록 하늘을 날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또 다른 지구의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엄마가 더 보고 싶어진다. 그때 힘없이 서 있는 코디의 모습을 본 드론봇은 갑자기 집게발로 코디를 들고 날아오르며 이야기했어요. 자, 코디, 힘을 내. 우리 또 다른 지구의 코디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보러 갈까? 그래, 나도 너무 궁금한데. 코디와 드론봇은 드디어 축구장이 잘 보이는 나무 위에 도착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지만 저기 있는 동물들에게 들키지 않는 게 좋겠지? 그래, 코디, 네가 둘이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내가 멀리까지 잘 볼 수 있으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줄게. 드디어 축구장에서는 코디의 팀과 다른 숲의 대표팀 연습 경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코디는 이 팀의 골키퍼를 하고 있나 봐. 그러게, 코디의 골키퍼 유니폼과 장갑을 낀 모습이 무척 잘 어울리는걸. 사실 내가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멋진 몸매라고. 경기가 시작되자 코디의 상대팀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발이 빠른 치타가 공격수를 하고 있네. 코디네 팀은 늑대 친구가 공격수군. 좀 불리하겠어. 마침 상대팀의 치타 공격수가 빠르게 공을 몰고 들어갔어요. 늑대를 제치고 빠르게 달렸지만 코끼리 수비수와 몸을 부딪히며 치타 공격수가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코디 팀의 늑대 공격수가 공을 받아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어요. 슛! 아깝다. 다시 상대팀의 치타가 공을 잡고 빠르게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코끼리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 코디와 1대1로 마주섰어요. 그러자 나무 위에 코디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안 돼! 코디! 막아야 돼! 치타 공격수가 슛을 날렸어요. 그러자 골키퍼 코디도 공의 방향을 따라 몸을 날렵하게 날리며 두 손으로 공을 멋지게 잡아냈어요. 이 모습을 나무 위에서 보고 있던 코디는 너무 흥분하여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잘했어 코디! 그때였어요. 코디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무 위에서 뛰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코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디, 코디, 정신 차려. 도대체 무슨 꿈을 꾸길래 의자에서 발버둥을 치며 떨어지기까지 하는 거야? 뭐지? 코디가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축구 경기장이 보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아니라 우주선의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됐어? 코디, 축구 경기하는 꿈을 꿨니? 꿈이라고?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내가 지구에 있는 것 같아. 드론봇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코디의 어깨를 잡아 올리며 의자에 다시 앉혀주었어요. 그래도 비록 꿈이지만 엄마도 보고 친구들도 봐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졌어. 코디, 드디어
새로운 행성이 나타났어. 아, 정말 기대된다. 그렇다면 우리 전속력으로 달려볼까? 우리 친구들, 이제 코디는 어떤 행성을 만나게 될까요? 우주로 간 판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우주로 간 판다, 유혹의 소용돌이. 코디, 드디어 아쿠아 행성에 도착했어. 행성 전체가 파란색이야.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어. 드디어 코디의 우주선이 아쿠아 행성에 도착해 물 위로 내려앉았어요. 자, 이제 수중 모드로 바꿔서 행성을 탐험해 볼까? 코디의 우주선이 물속에 들어가자 우주선에서 커다란 프로펠러가 나왔어요. 이곳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까? 코디는 아쿠아 행성의 바닷속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드론봇, 여기 봐. 귀엽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많아. 코디는 서둘러 잠수복을 갈아입고 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코디,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 드론봇은 코디의 손을 잡고 물속을 함께 탐험했어요. 드론봇, 너는 물속에서도 역시 최고야. 그때 코디의 옆으로 귀엽게 생긴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안녕, 내 이름은 루루야. 그런데 너는 누구야? 처음 보는 친구인데. 안녕, 루루. 내 이름은 코디라고 해. 난 우주선을 타고 아주 먼 지구라는 별에서 왔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같이 온 친구는 드론봇이라는 로봇 친구야. 루루, 혹시 이곳을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니? 그래, 그럼 함께 가볼까? 루루가 처음으로 코디를 데려간 곳은 커다란 산호초로 만들어진 바다 거북 할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우리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셔. 우리는 이분을 타루 할아버지라고 불러. 타루 할아버지? 왠지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아. 이 산호초 집 주변은 굉장히 밝은데? 저기에 높은 탑처럼 생긴 곳은 꼭 등대 같아. 코디, 너도 등대를 알고 있었구나. 타루 할아버지의 산호초 집은 낮에 햇빛을 받으면 그 빛을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밝은 빛을 내줘. 우리들이 이 넓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할아버지께서는 200년도 넘게 이곳에서 등대를 지켜주셨다고 들었어. 우와, 그럼 200살이 넘으신다는 거잖아. 드디어 타루 할아버지의 집 앞에 도착한 루루가 문을 두드렸어요. 거북이 타루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루루, 어서 오렴. 아직 어두워질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빛의 목걸이를 빌리러 왔니? 네, 빛의 목걸이도 빌리고 우리 마을을 여행하고 있는 코디와 드론봇도 소개해드리려고요. 루루는 할아버지께 코디와 드론봇을 소개했어요. 반갑구나. 여행을 하고 있다고? 아주 멋진걸.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하고 멋진 산호초집이네요. 고맙구나. 우리 마을은 아름다운 곳이 아주 많단다. 아참, 루루, 특별히 코디에게 유혹의 소용돌이를 조심하도록 꼭 알려주렴. 자, 그럼 내가 들어가서 빛의 목걸이를 가져다 주마. 잠시 후 다시 집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손에 빛을 내는 산호 조각이 달린 목걸이를 들고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코디는 궁금했던 것을 루루에게 물어보았어요. 루루, 그런데
그 빛의 목걸이는 너무 신기하다. 그래? 집에 돌아갈 때쯤에는 조금 어두워질 것 같아서 빛의 목걸이를 빌렸어. 할아버지의 집에 커다란 산호 기억나지? 응. 할아버지께서는 그 빛이 나는 산호를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필요한 동물들에게 빌려주셔. 그렇구나. 그런데 유혹의 소용돌이는 뭐야? 커다란 빛이 소용돌이 치면서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들었어. 그러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넌 그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유혹의 소용돌이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 그래서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렇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코디의 발 아래가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코디, 여기서부터는 더 깊은 바다야. 그럼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낭떠러지라는 건가? 그렇지. 땅이었다면 벌써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겠는걸? 하지만 물속이라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니 다행이네. 그런데 코디의 발 아래쪽에 더욱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빛이 보였어요. 루루, 그런데 저기 바다 깊은 곳에 반짝이는 저 빛은 뭐야? 글쎄, 저긴 나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데 이곳은 원래 이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드론봇,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빛인지 보고 올까? 그리 많이 깊지 않으니 아쿠아 행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려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걸? 코디와 드론봇은 이 행성의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코디와 드론봇 루루가 빛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빛이 천천히 둥글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드론봇. 빛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루루는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불안했어요. 그리고는 겁먹은 소리로 코디에게 말했지요. 코디, 잠깐. 저 빛이 꼭 유혹의 소용돌이 같아. 그만 돌아가자. 커다란 빛이 점점 속도를 내며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챈 드론봇도 재빨리 소리쳤어요. 코디, 루루의 말이 맞아. 소용돌이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더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게 될 거야. 하지만 코디는 드론봇과 루루의 이야기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드론봇은 코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코디의 어깨를 집게발로 잡아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돌이는 어느새 점점 더 빨리 돌아가며 코디를 더 세게 끌어당겼지요. 드론봇이 코디를 끌고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코디, 정신 차려봐. 여기서 나가야 해. 유혹의 소용돌이는 마치 코디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론봇은 에너지를 최대로 올려 코디를 잡아당겼지만 코디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떨어져 지켜보던 루루가 서둘러 위로 올라가 도움을 청했어요. 마침 지나가는 고래가 보이자 루루가 소리쳤어요. 고래 아저씨, 도와주세요. 유혹의 소용돌이로 친구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고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코디와 드론봇이 있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헤엄쳐 들어가며 머리로 코디와 드론봇을 밀어냈어요. 소용돌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코디와 드론봇을 고래가 머리로 밀며 바닷속 낭떠러지 아래에서 위까지 데리고 올라왔어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코디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분명 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자 루루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코디. 고래 아저씨, 감사해요. 그러자 드론봇이 이야기했어요. 코디, 그런데 멈추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었어.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 지금인 거야. 루루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고래 아저씨께서 도와주셔서 코디와 드론봇이 살았어요. 아니야. 코디의 로봇 친구가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빨려 들어갔을 거야. 어쨌든 모두 고생했다. 지구라는 곳에서 온 손님이 있다더니 바로 너희들이었구나. 그런데 그때 드론봇의 몸에서 비상 신호가 깜빡였어요. 드론봇,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나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그런 건 아니야. 갑자기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빨리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해. 드론봇의 말이 끝나자 그만 배터리가 다 되어 전기가 끊어졌어요. 드론봇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드론봇,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러자 옆에 있던 고래 아저씨가 이야기했어요. 오면서 우주선을 봤단다. 내가 데려다 주마. 내 등에 네 로봇 친구와 함께 올라타렴. 코디는 루루에게 인사를 하고 고래 아저씨의 등에 드론봇과 함께 올라탔어요. 고래 아저씨는 빠르게 헤엄쳐 순식간에 코디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구가 먼 곳에 있다고 들었어. 조심히 잘 가렴. 코디는 드론봇을 내리고 우주선에 올라탔어요. 우주선에 들어서자 드론봇의 몸에 에너지가 자동으로 충전되기 시작했어요. 안녕, 코디. 우주선에 무사히 잘 도착했구나. 반가워, 드론봇. 코디는 드론봇이 깨어나자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밝게 웃었어요. 이제 코디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우주로 간 판다. 얼음신의 정체. 잡아라! 너희들은 누구냐? 누구길래 루나스족의 땅에 들어왔느냐? 코디와 드론봇은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외계인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외계인들은 파란 눈에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옷과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코디와 드론봇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코디는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코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외계인들은 코디와 드론봇을 계속 위협하며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코디와 드론봇은 넓은 들판 한가운데로 끌려갔어요. 그 들판의 한가운데에는 이 행성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우주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 앞에는 마치 이들의 대장처럼 보이는 외계인이 기다리고 있었죠. 너희들은 우리 루나스족의 땅을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우리 얼음의 신께 여쭈어 볼 것이다. 얼음의 신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얼음 감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루나스족 외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우주선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뭔가에 쫓기는 듯 두려운 얼굴로 빠르게 도망갔어요. 이런 우주선에 신이 있다고? 그러게, 주변엔 아무리 봐도 얼음 같은 건 없는데 웬 얼음의 신이지? 그때였어요. 우주선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에서 봐야겠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드론봇, 어쩌지? 여기서 도망가면 얼음이 되어버리겠지? 그렇겠지. 그러니 외계인들이 우리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겠지. 일단 들어가 보자. 코디는 용기를 내어 드론봇과 함께 우주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또 얼음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들은 누구고 왜 이 행성에 왔는지 이야기해보라. 저는 지구에서 온 코디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드론봇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우주여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조종실의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한 멋진 청년이 걸어 나왔어요. 설마 저 사람이 얼음의 신은 아니겠지? 안녕, 내 이름은 아크라고 해. 너무 반가워. 놀랐지? 그럼 얼음의 신이 당신인가요? 그 얼음의 신이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난 한 번도 신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루나스족들은 당신이 얼음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길어. 사실 나는 그저 얼음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얼음 레이저요? 그래.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만든 무기인데 가져다 주는 중에 우주선이 고장나서 그만 이 이름도 모르는 행성에 불시착하게 됐지 뭐야.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는 루나스족과 다른 부족의 외계인들이 전쟁 중인 거야. 잘못하면 내 우주선도 다 망가지고 내 목숨도 위험하겠더라고. 그래서 내 얼음 레이저 무기를 사용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루나스족의 마을에 쳐들어온 다른 부족의 외계인을 내가 얼려버린 거야. 그 광경을 보고 30년 동안이나 했던 긴 전쟁이 끝났다지 뭐야. 그때부터 이 루나스족의 외계인들이 이 행성을 통일하고 언제부턴가 내 우주선 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고 절을 하면서 글쎄 나한테 얼음의 신이라고 하지 뭐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이곳에 불시착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빨리 이 얼음 레이저를 가져다 줘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고장난 곳을 고칠 수도 없고 밖에 나가면 저들이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인 걸 알 거 아니야. 정체를 들키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하는데 마침 너희들이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그랬군요. 그래서 말인데 드론봇이라고 했지? 내 우주선을 고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니? 고장난 곳을 고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드론봇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두운 밤이 되자 드론봇은 혼자 밖으로 나가 우주선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아크, 이 우주선을 고치는 데 필요한 부품이 코디의 우주선에 있어. 여기서 우리 우주선까지 다녀올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루나스족의 대장이 이리로 오고 있어. 정말 외계인들을 속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루나스족의 대장이 우주선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음의 신이시여, 어제 저희들이 바친 코디와 드론봇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너희가 어제 바친 코디와 드론봇은 나의 능력으로 이제 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코디와 드론봇이 무엇을 하든 나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그 길을 막지 말라. 루나스족의 대장은 얼음신의 명령을 온 부족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코디, 잘 다녀와. 드디어 코디와 드론봇은 필요한 부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우주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코디와 드론봇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외계인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코디와 드론봇은 그날로 필요한 부품을 가지고 아크가 있는 우주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드론봇은 밖으로 나가 몰래 우주선을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코디는 드론봇이 우주선을 수리하는 동안 아크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얼음 레이저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나도 너처럼 우주여행을 잠깐 했었어. 그때 한 행성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지. 그런데 그 여인이 사는 곳엔 무서운 괴물이 있었어.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괴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치고 있었어. 무서운 괴물이요? 어떤 괴물인데요? 불을 내뿜는 괴물이었어. 아, 그래서 얼음 레이저를 만들었군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지? 어서 가서 이 레이저 총과 레이저 포를 시험해보고 싶은데 이 행성에서 발이 묶여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니.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우주선의 수리가 끝나고 시동을 걸어보았어요. 갑자기 우주선에서 큰 소리가 나자 루나스족들은 깜짝 놀라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모습을 본 아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코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디, 부탁이 있어. 그래도 그동안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고마운 외계인들인데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맞아. 이대로 얼음의 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럼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 대신 루나스족의 대장에게 이 얼음 레이저 총을 한 자루 가져다 줬으면 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레이저 총이 꼭 지팡이처럼 생겼는걸요. 얼음신의 지팡이? 그거 좋은 이름인데? 그리고 잠시 후 코디가 지팡이처럼 생긴 얼음 레이저 총을 들고 우주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얼음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희들은 잘 들어라. 나는 내일 원래 내가 있던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얼음신인 나를 대신해 루나스족의 대장이 이 행성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루나스의 왕에게 이 얼음의 지팡이를 주어 나를 대신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도록 해라. 만약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나를 대신해 루나스의 왕이 얼음의 지팡이로 심판할 것이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라. 얼음신의 말이 끝나자 코디는 얼음 레이저 총을 새로운 루나스의 왕에게 넘겨주었어요. 외계인들은 새로운 루나스의 왕에게 크게 환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크의 우주선과 코디의 우주선에 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두 대의 우주선은 나란히 하늘 위로 솟아올랐어요. 드론봇, 우리 정말 멋지게 해냈어. 루나스의 외계인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그러게.
아크에게 연락이 왔어. 아크, 안녕히 가세요. 그래, 코디. 덕분에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어. 고마워. 아크, 무서운 괴물도 꼭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말인데, 한 번만 더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설마 우리도 같이 가자는 건 아니겠지? 뭐? 우리 친구들, 과연 코디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우주로 간 판다 10번째 이야기 화몬 냉동작전. 코디, 드론봇,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불의 괴물 화몬이 살고 있다는 산이야. 코디와 드론봇은 루나스 행성을 함께 빠져나온 얼음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크의 요청으로 불의 괴물을 물리치는 것을 돕기 위해 화몬 행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주선에서 내려 화몬이 살고 있다는 산을 멀리서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화몬은 불의 괴물이라는 뜻이야. 생김새는 날개가 있는 공룡같이 생겼고 입에서는 불을 뿜지. 오래전부터 화몬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화몬이 귀가 밝기 때문에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난폭해지거나 도망가 버려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야. 그렇군요. 코디와 드론봇 그리고 아크가 화몬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주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먼지를 풍기며 달려왔어요. 드디어 세라가 왔군. 혹시 저분이 아크가 이 행성에서 만났다는 분이신가요? 경찰이시군요. 맞아, 코디. 세라, 어서 와. 내가 너무 늦었지? 경찰관 세라가 도착하자 아크는 코디와 드론봇을 소개하고 아크의 우주선으로 들어가 화몬 냉동작전에 관한 회의를 시작했어요. 아크, 그런데 화몬에게 이 행성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를 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화몬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 화몬이 동굴이 어두운 데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의 앞에 있는 것 정도만 냄새를 맡는다고 해. 그러다 보니 소리에 의지해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먹이가 아니면 다 찾아서 먹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자 경찰관 세라가 이야기했어요. 내일이 바로 먹이를 동굴에 가져다 놓는 날이야. 그래서 내일 미안하지만 코디가 동굴에 들어가서 아크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화몬을 유인해 주었으면 해. 나와 경찰들이 너의 주변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제가 살아있는 먹이가 되어서 화몬을 유인해야 하는 거군요. 코디, 너와 경찰들에게 내가 만든 얼음 레이저 총을 줄 거야. 위험할 때 괴물에게 발사하면 잠시지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거야. 조금 겁나긴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니까 해볼게요. 드디어 아크의 화몬 냉동작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아크는 화몬을 유인해서 레이저를 발사할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코디와 경찰 세라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어느 정도 걷다 보니 빛이 들어오는 다른 동굴의 입구가 보였어요. 그 동굴 입구 밖에서는 드론봇이 코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관 세라가 이야기했어요. 코디, 저기 드론봇이 있는 동굴 입구가 아크의 우주선이 있는 곳이야. 저 동굴 입구로 가면 길이 없는 낭떠러지니까 조심해야 해. 갑자기 왜 이렇게 떨리죠? 걱정하지 마.
네가 화몬을 유인해서 가는 이 길에 나도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겠어요. 화몬의 먹이 운반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코디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고요했던 동굴 안에 잠시 후 괴물이 다가오는 진동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화몬의 두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몬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먹이들을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먹더니 더 이상 주변의 먹이를 찾지 못하는지 두리번거리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코디는 긴 막대에 먹이를 끼워 화몬에게 소리 없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드디어 화몬이 코디가 들고 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몬이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점점 코디의 얼굴이 있는 곳까지 코를 들이대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순간 괴물의 눈이 번쩍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살아있는 먹이잖아. 난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먹이가 좋다고. 에잇! 깜짝 놀란 코디는 얼음 레이저를 화몬의 얼굴에 쏘아버렸어요. 차가운 얼음 레이저를 얼굴에 맞은 화몬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죠. 코디는 재빨리 드론봇이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화몬이 온다!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 화몬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화몬이 쫓아오지 않네?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얼어버렸나? 코디, 어서 뛰어! 그때 세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몬이 동굴의 천정에 붙어 있다가 코디를 잡으러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숨어서 코디를 지켜보던 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얼음 레이저 총을 화몬의 날개에 쏘았어요. 얼음 레이저 총을 맞은 화몬은 순간 날개를 움직이지 못해 바닥에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얼었던 화몬의 날개는 금방 녹아버렸죠. 더욱 화가 난 화몬은 다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코디를 쫓기 시작했어요. 드럼봇! 드럼봇!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내 몸이 그 사이에 많이 커졌나 봐. 코디의 목소리가 들리자 드럼봇은 코디에게 전속력으로 날아갔어요. 코디는 밝은 빛이 보이는 동굴의 입구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렸어요. 코디, 걱정 마. 이제 나에게 맡겨. 드럼봇은 달려오는 코디의 어깨를 잡아 올리며 아크가 기다리고 있는 동굴 입구로 화몬을 유인했어요. 동굴의 입구를 빠져나온 드럼봇은 낭떠러지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어요. 얼마 되지 않아 화몬도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몬은 몹시 흥분해 오로지 코디만 보고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아크, 화몬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 걱정하지 마. 지금 그대로 내려와.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알았지? 드디어 아크의 레이저포와 드론봇, 화몬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었어요. 드론봇, 지금이야! 드론봇이 아크의 말대로 빠르게 방향을 돌렸어요. 그 순간 아크의 우주선에서 얼음 레이저포가 발사되었어요. 화몬은 얼음 레이저포를 맞는 순간 바로 얼음이 되어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와! 화몬이 정말 얼음 조각이 되었어. 성공이야. 드론봇, 코디, 수고했어. 대성공이야. 얼음의 신이 불의 괴물을 정말 이겼네. 그날 저녁 화몬 냉동 작전의 성공으로 온 행성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크와 코디, 드론봇도 덩달아 이 행성의 유명 인사가 되었죠.
하지만 코디는 더 이상 이 행성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드론봇, 아까 내가 많이 무거웠지? 이 우주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 코디는 자신의 몸이 더 커지면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코끼리 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서둘러 다음 행성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코디, 그런 걱정은 조금 나중에 하자. 그래도 넌 오늘 굉장한 일을 해냈잖아. 아주 칭찬해. 드론봇은 집게발로 코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야기했어요. 맞아. 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 그럼 출발해볼까? 우리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코디의 우주여행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